16번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YD는 10-P와 YS는 P인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 하한을 6으로 두거나 공급을 4로 제한하는 쿼터를 고려 중이다. 정부는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만약 쿼터제를 실시하면 공급 권한은 경쟁적으로 매각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가격 하한제의 효과와 쿼터제의 효과를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가격 하한제와 쿼터제와 다르게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무작위로 선정해서 판매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권한을 경쟁적으로 매각한다. 즉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이렇게 실시한다는 건데, 먼저 가격 하한제와 쿼터제의 일반적인 효과를 한번 알아보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가지 제한 조건, 이것이 가미가 되면 일반적인 가격 하한제와 쿼터제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도 보면 3번까지는 가격 하한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머지는 쿼터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가격 하한제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 쿼터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따로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거나 공급 권한을 경쟁적으로 매각한다는 이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인 가격 하한제와 쿼터제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각 절편이 10인 수요 함수가 그려져 있고 기울기가 1인 공급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균형은 이 재료에서 균형 생산량 5, 그 다음에 균형 가격 5로 최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쿼터제도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자, 가격 하한제를 가격을 6으로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가격 하한제는 이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6으로 가격 하한이 정해지면 지금 이 6이라는 선상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보면 수요량이 4로 더 작고요. 공급량은 어떻죠? 이것은 YS는 P라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 밑에 좌표는 6이 되겠죠.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4로 더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균형은 이 작은 수요량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에서는 가격 6의 균형 산출량이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최초의 균형 2제로에서 이렇게 바뀐 균형 2원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변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균형점 2제로에서 소비자는 이 수요 곡선과 이 가격선 요 사이에 이 삼각형, 즉 ABC의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고 있었고요. 그 다음 공급자는 이 O라는 가격선과 이 공급 곡선 요 사이의 면적 DEF만큼의 공급자 잉여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하한이 걸려서 2원으로 된 순간 소비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A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면적을 구하면 이 왼쪽 아래 있듯이 8이 나오고요. 그럼 공급자는 잉여가 어떻게 되냐면, 비록 판매량은 줄었지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BDF라는 그 모습으로 공급자 잉여가 변하게 되고, 비록 E는 날아가지만 B를 새롭게 소비자 잉여에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BDF가 공급자 잉여가 되는데,
이것의 면적은 요 왼쪽 아래에 있듯이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16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사회의 잉여는 어떻게 변했느냐? 사회적 잉여는 지금 기존의 소비자 잉여인 A, B, C와 공급자 잉여인 D, F의 합이었는데 A, B, D, F로 감소를 하게 되죠. 즉 C와 E가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정부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C와 E의 합이 가격 하한제로 인한 자중 손실이 됐는데 이것의 넓이는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이 아래에 이제 1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기호로 적어놨는데 소비자 잉여는 B와 C가 감소하고요. 공급자 잉여는 B를 소비자 잉여로부터 가져오지만 E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C와 E가 자중 손실이 되고 그것의 크기가 1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격 하한제의 결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기를 보면 1번에서 자중 손실이 1이라고 했고 결과가 같죠. 소비자 잉여는 8, 이것도 마찬가지죠. 3번에 공급자 잉여는 16, 이것도 역시 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고 그랬죠. 이 조건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과연 충족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소비자 잉여부터 보면은 이 소비자는 사실 가격 하한제의 이 조건, 문제에서 제시한 이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한은 6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소비자의 수요 함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 조건이 부여가 돼도 동일한 이 A 면적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8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은 이따 분석할 쿼터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비자 잉여 A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감안을 해도 그래서 이 쿼터제에서도 소비자 잉여는 8이 됩니다. 그 다음 가격 하한제 자중 손실, 그 다음 공급자 잉여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최초에 E0에서 E1으로 와서 일단 시장 균형은 동일하게 4라는 균형 생산량에서 6이라는 가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0부터 4까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 함수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생산이 늘어감에 따라서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인데 공급자를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한계 비용의 배열대로, 즉 한계 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들쭉날쭉 하게 될 수 있겠죠. 가격 6보다만 작은 어떤 공급자가 선정이 된다면 이 6보다는 자기의 그 한계 비용이 낮으니까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BDF라는 공급자 잉여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이 지금 이 선상에 있는 이 높이만큼의 생산 기업들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있었던 한계 비용이 작은 기업들이 무작위로 선정이 안 돼서 이쪽으로 밀려나서 위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자중 손실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3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쿼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쿼터제 같은 경우에도 E0에서 균형 생산량 5와 균형 가격 5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공급을 4로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생산이 되다가 이 4라는 생산량 선상에서 수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E2 점에서 생산량은 4로 정해지고 가격은 6으로 정해져서 균형이 됩니다. 즉 가격 하한제와 균형의 위치는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한번 볼까요?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A, B, C에서 소비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A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가격 하한제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동일하게 8이 되고요. 그 다음 공급자 잉여와 자중 손실인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자 잉여는 최초에 DEF에서 쿼터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BDF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에 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중 손실은 역시 사라진 소비자 잉여 C, 사라진 공급자 잉여 E의 합인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소비자 잉여의 변동분, 공급자 잉여의 변동분, 사회적 잉여의 변동분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쿼터제 효과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공급 권한이 경쟁적으로 매각된다는 이 조건을 이제 가미를 해야겠죠. 경쟁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경매를 한다는 것이고, 보통은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공급 권한을 차례로 가져가는 식으로 할당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 이 공급 권한을 사기 위해서 공급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쿼터제 하에서 이 공급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공급자 잉여인 BDF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이 BDF만큼을 최대 지불할 용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례대로 공급 권한을 얻게 돼서 생산을 4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이 BDF만큼을 정부에 제출을 했으니까 공급자의 잉여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자중 손실은 그대로 C2가 돼서 1이 되죠. 왜냐하면 이 BDF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게 들어가겠죠. 경매를 주최한 정부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소비자, 공급자, 그 다음에 정부, 이것의 잉여를 합친 것이 사회적 잉여이기 때문에 ABDF는 사회적 잉여로 남아있게 되고요. C는 자중손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17번 두제와 X와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소득이 10이고 효용함수는 4루트 X 플러스 2Y로 주어져 있습니다. YJ 가격이 1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효용함수를 보면 이 앞부분은 비선형이고 이 뒷부분은 선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이 준선형 효용함수는 독특한 성질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효용함수를 가지고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가부터 다까지는 X제 가격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기고요. 라는 Y제 소비에 따라서 Y제 한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기입니다. 그래서 X제의 수요함수와 Y제 수요함수를 구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용극대화의 1개 조건인 X와 Y의 한계 대체율과 X제와 Y제의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수요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준선형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이죠. 제약 조건은 X제 가격 곱하기 X제의 소비량, Y제의 가격 곱하기 Y제의 소비량이 소득 M인데, 문제에서 소득과 Y제 가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산 제약식은 PX 곱하기 X 더하기 이것이 1이죠. 그러면 Y만 남고 그 다음에 M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용극대화의 1개 조건인 한계 대체율 x, y를 먼저 구해보면 이것은 한계 효용의 비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이 효용함수를 x제와 y제로 각각 미분한 것이니까 x제로 미분하면 얘는 4 곱하기 2 루트 x분의 1이 되고, 이것은 y로 미분하니까 그러면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4는 약분되고 결국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비율 px 나누기 py는 y가 1이니까 px가 되죠.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루트 x분의 1이 p니까 x분의 1은 px 제곱이고, 따라서 x는 px 제곱분의 1이 되고, y는 어떻게 되죠? y는 얘를 예산 제약식에 넣으면 되죠. y는 10 마이너스 px 곱하기 x인데 곱하면 px분의 1이죠. 그래서 px제곱분의 1이 x제의 수요함수이고 10-px분의 1이 y제의 수요함수가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x제의 가격이 0.5일 때 x제의 소비량은 4단위 있다. 이 x제의 수요함수에다가 가격 0.5를 대입하면 되죠. 0.5는 2분의 1이고 그것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그러면 이것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올라오면 4가 되죠. 그래서 x제 소비량 4단위는 맞는 보기가 되고, x제 가격이 0.5에서 0.2로 하락하면 10단위로 증가한다. 0.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0.04니까 100분의 4는 25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25가 되죠. x제 소비량은 25인데 10단위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고요. x의 가격이 0.5에서 0.2로 하락하면, 아까 0.5일 때는 4고 0.2일 때는 소비량이 25였죠.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변화해서 가격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갤 수 있는데, 대체 효과만 발생하고 소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준선형 효용함수의 성격은 비선형인 변수에 대해서 소득 효과가 없다는 건데, 이것은 수요함수를 보면 x제의 가격에 대한 함수지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소득 효과란 게 뭐냐면, x제의 실질 소득이 변화했을 때 x제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소득 효과인데, 지금 여기 보면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x의 가격이 변화해서 x의 수요량이 변하는 이 전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만의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y를 보면 이 10이라는 것이 소득 m이었죠. 그러니까 이 y제는 소득 효과는 존재하는 겁니다. m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y제의 소비가 증가할 때 y제의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아까 우리가 MRS를 구할 때 y제의 한계 효용을 구했죠. 효용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니까 일정한 상수값이 되는데, y제 소비가 증가할 때 이 한계 효용은 그대로 2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다인 2번이 되겠습니다.